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크게 다투거나 싸운 게 아닌데 멀어진 관계들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거나 또는 무심코 던진 질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 50대 중반의 성일 씨는 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한 일로 인해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친구들과 로데오에서 오랜만에 가진 모임에서 생겼던 일 때문이었죠. 친구들과의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 그 속에서 문득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한 친구인 석호 씨가 성일 씨의 불편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성일아, 너 저번에 뭐 안 좋은 일 있지 않았냐? 갑작스럽고 뜬금없던 질문에 성일 씨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간단한 일이었고 잘 해결했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한 건데? 내가 그때 너 생각해서 해준 말들이었는데. 아니, 뭐 물론 궁금하기도 했고, 하하. 아, 그렇구나.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성일 씨는 점차 석호 씨와의 연락이 뜸해졌고 이에 석호 씨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일이 그놈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지?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이처럼 우리는 친구 또는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관계라는 것에 있어 고민을 가진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말이라는 것은 짧았지만 그 안에 섞인 뾰족한 호기심과 알아서는 안 될 영역까지 파고든 그 한마디. 사람들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을 닫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관계에 있어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찍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진짜 정체를 풀어보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어쩌면 무심한 질문 한마디다. 중년이 되어 질문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지는 이유. 젊었을 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고 쉽게 넘기던 이야기들이 특히 중년이 되면 사람들 마음을 건드리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해오는 관계들이 다양해지고 이러한 관계들이 깊어질수록 대화 속 경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민감한 주제들이 생겨나면서 사소한 질문들도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 관계를 서늘하게 만든다. 첫 번째, 월급은 얼마 받아? 이 질문은 상대방을 계산 속에 가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해서 묻는 거겠지 싶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리 가까워도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욱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자존감의 높낮이를 의식합니다. 두 번째, 자식은 뭐해? 나쁜 험담이 아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식 관련된 것은 중년이 가장 듣기 싫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아시나요? 둘째 딸 취업은 했대. 그때 큰아들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나? 집은 대출해서 신혼집 들어가는 건가?
애는 언제 낳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의 삶의 일부인 자식에 관한 인생 성적표를 내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는 곧 부모의 자존심이기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집은 샀어? 전세야?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중년 이후 부동산 이야기는 사람 사이에 명확한 계급선을 긋습니다. 이번에 이사 간다고. 몇 평이야? 어디 살고 있다고 했지? 대출은 없어? 얼마나 남았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무례하지 않나요? 거주에 관련한 금전적 문제. 이 두 가지가 더해지니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소름 끼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 나이까지 왜 혼자야?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은 이혼한 사람에게 가장 독이 되기도 하는 무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삶을 결핍으로 규정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질문으로 질문을 한 상대방과는 다시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삶 자체도 존중할 줄 아는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여태 뭐 한 거야?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살았어? 라는 의미를 담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질문이자 짧은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평가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냥 궁금해서 물었는데 라는 말의 함정. 우리는 또는 상대방은 왜 사적인 질문을 던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 삶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니? 를 확인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확인을 위해 질문들은 뾰족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점점 숨 쉴 틈을 잃습니다. 그럴 때 난감한 상대의 반응을 보곤 사람들은 말하죠. 난 아무 뜻 없이 물어본 거야. 아니, 난 네가 걱정돼서. 하지만 질문을 받는 이에게는 그저 하나의 가십거리가 필요한가? 정말 아무 뜻이 없더라도 상대 마음에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질문들은 삶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뜻 없이 물어봤어, 악의는 없었어 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결국 거리를 만드는 건 말이다. 우리는 말로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무례한 질문 하나로 자존감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보다 뒤처졌나? 내가 그렇게 이 사람보다 못 살았다는 건가? 비교를 당하는 기분을 받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며 그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느낌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짧은 질문 하나로도 충분히 사생활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경계를 무너뜨리면 당연히 상대와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관계를 더 쉽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대화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건강한 질문들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희망 레시피가 전하는 관계를 살리는 대화 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즘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삶의 밝은 면을 묻는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긍정적인 것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우리는 대부분 고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과 나의 감정을 단지 들어줄 친구가 필요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민한 경계는 건드리지 않는, 가끔은 이렇게 먼저 질문하는 건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이나 취미 생활에 있어 어때? 라는 질문은 무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인정해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야? 이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일과에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따뜻한 질문이지요. 다섯 번째, 나도 잘 모르지만 같이 고민해 볼까? 상대방의 고민에 있어 이런 솔직한 말은 나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로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말로 인해 느꼈던 감정은 결코 잊지 않는다. 데이비드 브룩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그의 명언에는 말의 가치는 정보가 아니라 상대 마음에 남긴 감정이라는 점에 두고 말했으며, 그는 대화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거리감을 결정짓는 감정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건 커다란 싸움이 아니란 걸 아시나요? 가끔은 무심히 던진 한마디, 사소한 말이란 것이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서늘한 바람을 남기기도 하지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말로 상대방에게 한 번 준 상처는 쉽게 잊을 수 없고 관계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가볍게 내뱉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질문,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질문으로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중년의 우리는 더 나아가 희망차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기에 늦지 않았음을, 오늘도 희망 레시피는 새로운 레시피와 함께 그 변화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